자, 대과대 역대 기출 11번. 자, 다음 설명 중 에틸렌 분자 C2H4 분자의 분자 오비탈을 잘못 서술한 것은 하면서, 자, 우선 에틸렌 C2H4는 어떻게 생겼네요. 탄소가 이중결합에 그다음에 H가 이런 식으로 양쪽 이렇게 있는 애죠. 그러면서 얘는 한 평면 구조죠.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이 분자에 한 개 파이가 있다 하는데, 현재 여기 이중결합 있는 데서 요거 하나가 파이 결합이죠.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 여기 하나, 요것도 CH들, 이 모두는 전부들 뭐다? 이들은 전부 다 시그마 결합. 시그마 결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네요. 파이는 하나 있고, 파이는 한 개 있고. 그러면 1번 파이는 한 개 있다. 맞았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H 탄소 H. 자, 탄소 H. 자, 요 내각이요. 요 내각은 탄소가 sp2니까 120도를 이루고 있죠. 맞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거, 각 탄소 원자는 세 개의 시그마 결합하고 있다. 맞죠? 각 탄소는 sp2 혼소 오비탈을 하면서 수소와 여기 수소와 이수소들은 수소의 1s와 그다음에 수소의 1s와 탄소의 sp2가 서로 시그마 결합. 그다음에 요 시그마는 여기는 요 시그마는 왼쪽, 자, 이거 1번 탄소, 2번 탄소 넘버링 한다면 1번 탄소 sp2와 그다음에 2번 탄소 sp2가 중첩돼서 역시 시그마 결합을 만들고 있죠. 그러면 세 개의 시그마 결합이다. 맞았어요. 그다음에 4번 sp2 혼성 오비탈 중 하나가 파이를 만든다. 이게 틀렸죠? 자, 혼성화된 오비탈이 파이를 만드는 게 아니라 혼성화에 참여하지 못한 오비탈이 파이를 만드는 거죠. 탄소는 ES의 전자 2개, EP의 전자 3개. 만약 얘가 XY 평면상에 존재한다고 한다면 EP 3개 중에 첫 번째가 EPX, 두 번째가 EPY, 세 번째가 EPZ를 해놓는다면, 자, 여기는 S와 그 다음에 EPX와 EPY 이렇게 세 개가 혼성화되면서 에너지 똑같아지는 거죠. 에너지 똑같아지면서 sp2가 3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EPZ, 얘가 혼성에 참여하지 못하죠. 혼성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얘는 그대로 EPZ 그대로 남아있다.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전자 하나가 이리로 치워지는, 소위 승진한다 이런 말, 프로모트한다 이런 말 하는데, 치워지면서 전자는 하나 여기도 하나 이렇게 있게 되죠. 그런 다음에 각 오비탈, 자, sp2 오비탈은 생기면서 어떻게 생겼더라? 바로 비대칭 아령으로 생겼죠. 이런 식으로 비대칭 아령으로, 핵이 여기 있으면 비대칭 아령 이렇게 생겨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생겨 있으면서 얘는 오직 뭐만 만들 수 있다? 얘는, 자, 혼소비탈들은 오직 시그마 결합을 형성한다면 오직 시그마 결합만 형성할 수 있어요. 왜? 여기가 조그마잖아. 조그마니까 여기로 해서 누구랑 결합하고 이러지 않아요. 했죠? 그래서 오직 시그마 결합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EPZ. 얘가 바로 뭐 한다? 얘가 바로 파이 결합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파이 결합은 XY 평면에 대해서 수직하다.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렇게 해서 4번이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6개의 성분 원자의 중심이 같은 평면에 놓여 있다. 뭐 같은 평면에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말이 뭐 좀 어렵게 되는데, 모든 원자는 한 평면에 있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 굉장히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 자, 이렇게 해서 11번의 답은 4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2번은 착화물 나오면서 과활성인 거를 찾아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는 PT에 암모니아둘, CL둘. 자, 첫 번째는 PT 플러스 이가의 4배의 착물. 얘는 평면 착물이죠. 플래너죠. 그러면서 얘는 시스와 트랜스만 가능하죠. 암모니아 2개, CL 2개가, 암모니아 2개가 트랜스, CL 2개가 트랜스, 또는 시스 90도로 있는 시스. 자, 이렇게 기하가 가능하죠. 얘는 기하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물만 6개 있대요. 얘는 이성질차 아예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굉장히 유명한 거죠. 메탈에 EN만 3개 있는 거. 얘는 뭘 갖는다? 광활성 갖는다. 이거는 뭐 거의 암기 수준으로, 데이터 암기 수준으로 보자마자 바로 탁 튀어나와야 되죠. 기한은 없고, 또는 뭐 한 구조 한 개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광 활성만을 갖는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4번 역시 얘는 기아만 같죠. 기아만 2개. 2개의 셀, 요 2개가 트랜스와 시스에서 얘는 메탈의 A네 B2 형태이기 때문에, 자, 시스와 트랜스 기아만 2개 가져요. 자, 마지막 물 5개 셀 하나. 이거는 역시 기아나 광화, 입체 이성차 같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몇 번? 3번. 뭐 간단한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는 구리의 전자배치. 자, 이거는 우리가 꼭 외워줘야 되는 놈이죠. 전자배치 어떻게 된다? 바로 이렇게 된다. 1s2, 2s2, 2p6, 3s2, 3p6, 그 다음에 4s 하나, 3d에 다섯. 뭐 구리인데 왜 이렇게 다섯 개를 했어? 9개죠, 9개. 이거 오타네, 오타. 9개. 자, 풀 때는 오타를, 제가 해설 만들 때는 오타를 이렇게 풀면서 찾게 돼요. 이거 구다. 생각보다 오타를 잘 내죠, 제가. 자, 아무튼 4S 하나, 3D 9개. 이런 거를 실수하니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서 실수한 거야. 참, 그리고 또는 이거를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아르곤 전자 배치에 4S 하나, 3D에 9개. 뭐 잠깐만, 왜 구라 적고 있어? 3D 3D10이죠, 3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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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실수하고 있네. 3D10. 실수한 거 깜짝 놀래가지고 계속 실수했군요. 이 쉬운 걸 가지고 실수해가지고. 자, 이렇게 전자 배치 쓰거나 몽땅 다 써도 상관없고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자, 14번 문제는 포도 속에 함유된 포도당 C6H12O6 얘는 호모에 의해서 에탄올과 CO2로 반응한대요. 그러면서 그때 화학 반식을 표기하라. 우선 화학 반식 먼저 써라 했어요. 그러면 C6H12O6 이거랑 누군가가 반응한다. 그런 얘기 없죠. 그러면 얘가 바로 그냥 반응해서 에탄올 C2H5OH죠. 이거와 누가 만들어진다? CO2가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서 자, 탄소 여기 6개. 여기도 탄소 있고 여기도 탄소 있고. 그러면 탄소로는 못 풀겠네요. 그러면서 수소로 봤더니 수소는 여기에만 있고 여기 있던 수소가 여기로만 가고 이리로는 가지 않아요. 그러면 수소로 에탄올의 개수 찾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수소가 왼쪽에 몇 개? 12개. 오른쪽에 여기 에탄올에 6개. 그러면 여기 개수 둘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탄소가 총 몇 개? 6개 중 4개만 썼어요. 그러면 CO2는 개수 얼마면 되더라? 2개이면 되더라. 자, 그러면 산소 개수 맞춰질까요? 왼쪽에는 산소 개수 6개, 오른쪽에는 에탄올의 2개, CO2의 총 4개, 합치면 6개. 딱 맞았네요. 그러면 균형 맞추기 끝났네요. 포도당이 반응하면 에탄올 두 분자와 CO2 두 분자. 됐죠? 그러면서 이게 바로 1번의 답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124g의 에탄올을 얻고자 한대요. 자, 얘가 124g을 얻고자 한대요. 그러면 포도당 몇 g이 필요하니? 라고 묻는데, 자, 우리 양론계에서 뭘로 하게 돼 있죠? 몰수로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얘 몰수로 바꿔주면 나누기 에탄올의 몰량이 46이죠. 46 나눠주면은 2.7몰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그러면 쫓아 올라가면 포도당 약 얼마가 필요하다? 1.35몰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얘는 몰 질량이 얼마? 몰 질량이 180짜리니까 이거 질량으로 바꿔주면 얼마다? 1.35몰 곱하기 180 해주면 얘는 243g이 돼요. 243g. 그러면 2번의 답은 243g. 이게 2번의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은 또한 이때 생성된 CO2 양은 몇 g이니 물었어요. 그러면 여기 CO2 역시 똑같은 2.7몰이 얻어져야겠죠. 그런 다음에 얘는 몰 질량이 얼마? 44g per 몰이니까 44를 곱하면 얘는 119g에 해당해요. 그래서 119g이 얻어진다. 자, 이게 3번 답. 얘가 2번 답이었고요. 1번 답은 요 반응식. 자, 됐죠? 어려운 문제 아니네요. 간단한 문제네요. 그쵸? 자, 14번에 됐고요. 그 다음에 15번은 산화환원, 반쪽반응 균형 맞추기. 인데 무슨 조건에서 맞추래요? 산성 조건에서 맞추래요. 산성 조건. 자, 산성 조건이 가장 기본이 되는 놈이죠. 자, 그러면서 산화수변을 먼저 찾아보면 여기 있는 망간 플러스 7에서 여기로 플러스 2. 그러면 망간 MnO4 마이너스가 Mn 플러스 2가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r-가 누가 된다? Br2가 된다. 뭘 잠시 띄워놓고 위에 거부터 망간 하나 됐죠? 산소 4개 있고 건너편 없어요. 그럼 이쪽에다가 4개의 물 분자. 자, 그러면 좀 공간 더 띄워놔야겠네. 자, 그러면 물 분자 적어준 순간 H가 8개 더 많다. 그러면 반대편은 H 플러스로 8개 넣어준다. 그러면 원자의 개수는 다 맞췄죠?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한다? 전화균형. 화살표 왼쪽에 전화합. 마이너스 1짜리 하나에 플러스 1짜리 8개. 플러스 8 하면 플러스 7이죠.
오른쪽은 플러스 이과 하나만 있더라. 그러면 왼쪽이 5만큼 전압이 5만큼 더 크죠. 그러면 이쪽에다가 5개의 전자 이렇게 넣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 거는 우선 원자 개수부터 맞추면 BR 하나, 오른쪽 BR 두 개. 그럼 왼쪽에 2를 먼저 곱해줘야 될 테고요. 그러면 원자 개수 다 맞췄죠? 그 다음에 이제 전화균형 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전자 두 개 넣어주면 바로 끝나요. 그런 다음에 두 식을 전자 소거되도록 더한다면서 위에다가는 곱하기 2를, 아래는 곱하기 5를. 2를 곱하면 여기 두 개, 여기 16개, 10개, 두 개, 8개 되죠? 아래는 5를 곱하면 여기 10개, 여기 5개, 10개. 그 상태로 둘을 더해주면 전자 10개 소거되고, 나머지 소거되는 거 전혀 없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순서로 써주면 두 개의 MnO 마이너스가 얘가 10개의 Br 마이너스랑 그리고 16개 H 플러스랑 반응하면 다 두 개의 망간 플러스 이가와 그 다음에 두 개의 망간 플러스 이가와 5개의 Br2와 그 다음에 또 8개의 물 분자 이렇게 자 이렇게 균형 맞추기 완성됐네요. 됐죠? 음. 자 이렇게 해서 15번 문제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자, 16번 문제는 산염기 문제네요. 산염기 문제. 문제부터 읽어보면 0.1 몰롱도 NH per OH 수용의 pH를 측정했더니 pH가 10인. 자, 이게 현재 염기성이죠. 특히 약염기. 약염기. 이게 반응식이 이렇게 돼요. NH per OH가 해이되면 NH per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이렇게 이렇게 되면서 얘의 pH 0.1 몰롱도 때 pH가 10이래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용액의 그러면서 첫 번째 질문은 이 용액의 OH 마스 몰롱도를 구하래요. 그러면 자, pH가 10이라 했으니까 pOH는 우선 얼마예요? pOH는 4죠. 그러면 최종 1번의 질문인 OH 마스의 몰롱도는 얼마? 10의 마스 4승 이렇게 돼야겠죠. 자,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용액의 이온화도를 구하래요. 이온화도. 자, 이온화도 알파라는 것은 얘는 헤리전 농도분의 헤리우 농도 이거인데, 근데 약산 수용이나 약염기 수용은 해도식이 딱 정해진 게 있죠. 바로 그 식. 학생들 보면 다들 잘 외우고 다니던데, 바로 이 식이요. 요 약염기니까 이거 NH4OH의 초기 농도분의 KB 하면 되죠. 그러면서 초기 농도 우리가 이미 알아요. 초기 농도 얼마? 얘는 0.1 몰 농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KB를 모르죠. 그래서 KB를 먼저 찾아보자. 뭘로 찾으면 될까요? 뭘로 찾으면 돼요, 지금? 현재 약염기 수용의 0.1 몰 농도 수용액의 pOH가 4다. 이걸 이용하면 되지 않겠어요? 약염기 수용에서의 약염기 수용에서 pOH라는 이것은 2분의 1 가로 열고 pKb 마이너스 로그의 그 약염기의 초기 농도 이 식이요. 이 식에 의해서 pKb라는 것은 2분을 먼저 넘겨주면 2 곱하기 pOH가 되고 마이너스 로그 p를 넘겨주면 플러스 로그 b 이렇게 여기다가 pOH는 얼마? 4 초기 농도 얼마? 0.1 대입하면 pKb가 얼마인 거예요? 8 빼기 1에서 7이네요. 7 그러면 KB가 얼마란 얘기예요? KB가 10의 마 7승. 그러면 NH 파워 플러스의 KA는 얼마라는 거예요? 얘는 10의 마스 7승. NH 파워 OH의 KB를 10의 마 7승. 그 다음에 짝산의 K도 10의 마 7승. 이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내가 왜 구했지? 자, 우선 약염계 KB가 10의 마 7승 다 됐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수치들 대입하면 전체 루트의 분모 속에 0.1분의 10의 마스 7승. 그럼 루트 안에가 10의 마스 6승. 그럼 그 값은 얼마? 루트까지 하면 10의 마스 3승이죠. 그래서 헤이드 알파는 10의 마스 3승이다. 또는 곱하기 100% 하면 이게 바로 이온화 100분율이죠. 그럼 100분율은 0.1%. 근데 문제에서는 이온화도로 물었으니까 여기서 끝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2번 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염기의 상수 KB. 우리 방금 구해놨었죠? 3번 KB는 얼마였죠? PKB가 7이니까 KB는 10의 마스 7승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뭐 됐네요. 자, 편입은 산염기 문제 어렵게 내지 않아요. 요 정도도 좀 어려운 문제예요. 별표해 주시면서 이런 문제 순식간에 쫙 풀 정도로 연습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볼까요? 자, 17번 문제는 분자랑 비슷한 화합물이다 하면서 여러 분자가 쭉 나와 있는데 이들의 무엇을 비교하래요? 끓는 점을 비교해요. 끓는 점. 자, 분자들의 끓는 점. 분자들의 정상 끓는 점을 비교한다면 이들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첫 번째, 수소 결합이 존재하는 애들이 우선 제일 크다. 1번 그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그룹은 누가 되는 거예요? 극성 분자들이 2번 그룹. 그 다음에 꼴찌가 누구죠? 꼴찌가 바로 무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들이 꼴찌. 우선 이렇게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같은 수결합 내에서는 분산력으로 세부적 비교.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산력으로 세부 비교. 마지막 여기도 역시 같은 무극성 분자들끼리서도 역시 분산력으로 세부 비교.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끓는 점 비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봤더니 여기 수소렵이 가능한 분자. 여기 OH 갖고 있는 얘가 수소렵이 가능하네요. 그러면 B가 우선 제일 높아야 돼요. B가 제일 높다. 어이, 끝났네요. 그냥 바로. B가 1등 되는 거고 얘가 1등. 그다음에 극성 분자. 자, 첫 번째 A는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탄화수소. 이들은 탄소, 수소가 구조가 무엇이든 간에 무극성 분자죠. 그 다음에 C도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네요. 그럼 역시 뭐다? 무극성 분자. 그런데 뒤에는 누가 있어요? 지금 뒤에는 SH. 요게 있네요. 요거. 이거는 수소랍은 못하지만 요거 때문에 극성 분자가 되는 거죠. 극성 분자. 따라서 얘가 끓는 점 2등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와 C는 둘 다 무극성 분자니까 분산력 큰 애가 끓는 점 높을 것이다 하면서 A는 탄소가 몇 개예요? 탄소 CH3가 3개에 CH니까 탄소 4개, H 몇 개예요? 10개네요. A. 그 다음 B. 역시 탄소 하나, 둘, 셋, 네 개. 탄소 네 개, 수소 몇 개요? 세 개, 세 개, 둘, 둘, 이게 합치면 10개. 어이, 분자식이 똑같네. 그러면 얘는 이제 뭘로 해야 돼요? 분자량 큰 놈이 분산력 크다가 아니라 뭘로 해야 돼요? 표면적 큰 애가 크다 하면서 A는 어떤 놈이에요? A는요. 이렇게 생긴 놈이죠. 이렇게 생긴 놈. 그다음에 C는 B가 아니라 C죠 참. C. 자, C는 격까지 없는 놈이에요. 격까지 없이 네 개가 이렇게. 그러면 격까지 있을 때마다 표면적은 작아진다. 그래서 분산력은 작아진다에 의해서 끓는 점은 C가 더 높다. C가 3번이고 A가 꼴찌. 그러면 답은 4번. 딱 맞아 떨어지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볼까요? 자, 18번 문제는 현재 시료화합물 A, B, C를 분석했더니 질소와 산소 질량비가 자 이런 식으로 된대요. 이거 뭔가요?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배수 비례 법칙에 대한 거죠. 배수 비례 법칙. 자, 그런 다음에 오르는 걸 골라라 하면서 그러면서 기억부터 A와 B는 같은 화합물이다. 자, 우리가 분자식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면서 분자식을 찾아보자 하면서 그러면서 질소와 산소 우리가 분자식에 뭐 CH4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요게 탄소 하나에 수소 4개 이게 바로 질량비가 아니라 이가 몰수비죠. 그래서 이들을 몰수비로 다 바꿔보자. 간단한 몰수비로 바꿔보자면서 질소는 원자량이 얼마? 원자량이 14, 산소는 16. 그러면서 14분의 4 하면 7분의 1이죠. 우선 첫 번째 A는 7분의 1, 7분의 2, 7분의 14분의 4니까 2로 약분하면 7분의 2. 그 다음에는 16분의 7, 16분의 7. 그 다음에 두 번 B번. B는 7분의 2에 그 다음은 얼마에 딱 절반이네. 16분의 3.5.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서 요거 정수화 시켜보면 얘는 7분의 2. 어,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그냥 풀어야겠네요. 내가 지금 미리 풀어놓은 거에는 계산 과정을 제가 생략해놔서 다시 풀어봐야겠네. 2 나누기 7 해주면 얘는 0.2, 0.285. 그 다음에 7 나누기 16 하면 얘는 0.43. 그러면 0.43 나누기 0.285 정도 하면 얘는 1대 1.5. 1대 1.5. 그러면 얘는 2대 3. 2대 3이 되네요. 2대 3. 얘는 2대 3. 얘는 몰수비가 2대
정수화시키면 2대 3쯤 돼요. 그러면 아래 거는 질소가 2배 많은 꼴이니까 얘는 4대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분자식은 첫 번째는 N2O3고요. 두 번째 놈은 N4O3 이렇게 돼야겠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C는 4.8 나누기 14 하면 이 값은 0.34. 그다음 거는 2.1 나누기 16 해주면 얘는 0.13. 그럼 대략 몇 배요? 대략 3배겠죠, 3배. 3배? 3배가 안 되네. 응. 자, 0.34 나누기 0.13 해주면 얘는 2.6 하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5대 2가 돼요. 5대 2. 5대 2. 그러면 얘는 N5O2. N5O2. 뭔가 질소가 사서 뒤집힌 것 같지 않네요. 응? 얘는 N2O3 그 존재하고 얘는 N3O4? 이것도 모르겠다. N2O5. N2O5는 이거는 아는데. 자, 아무튼 자, ABC 분자식 이렇게 우리가 찾아냈더라. 그러면 기억번 바로 틀렸죠. 그 다음에 니은번 산소 1g에 결합된 질소의 질량이 가장 많은 거. 음, 지금 얘는 7g에 4g이고 3.5g에 4g이고 2.1g에 4.8g이래요. 그러면 산소 1g당 제일 많은 거 누구겠어? 그냥 바로 C죠, C. 이거는 뭐 바로 눈에 보이네요. 그 다음에 D급번 A와 C에서 같은 질량의 질소에 결합한 산소의 질량비는 자, 똑같이 4g을 4g을 만든다고 치면 동일하게 4g을 만든다고 치면 4.8 2.1에다가 곱하기 4.8분의 4를 곱하면 되죠. 그럼 2.1 곱하기 4 나누기 4.8 해주면 이거 2.1 곱하기 4 나누기 4.8 해주면 얘는 4분의 7. 위에 거는 4g 대 7g. A는 4g 대 7이고 C는 4g에 4분의 7, 4분의 7g의 산소. 그럼 결과적으로 산소는 4대 1. 4대 1 해서 D급번 맞았네요. 이거 뭐 그냥 고등학교 문제 같네. 옛날 옛적 문제라. 02년도면 20년 전, 20년도 더 됐죠. 그래서 얘는 완전히 고등학교 같은 문제. 자, 이렇게 해서 답은 5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19번 문제는 루이스 구조. 현재 이들이 2주기 원자를 한다면 2주기 원자란 말은 없지만 2주기 원자를 가져간다면 A는 누가 되는 거예요?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 6, 7개. F죠, F. 그다음에 B는 6개가 산소, C는 탄소, D는 질소네요, 지금. 그런 다음에 이중결합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A2B 하면 얘는 누구예요? B가 산소니까 OF2. 얘는 OF2. 자, OF2는 산소가 있으면 비공화상 두 쌍에 F 2개. 구분형. 물 분자랑 똑같은 구분형 분자. 이렇게 생긴 분자. 바로 이중결합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B2래요. C가 탄소, B가 O2. CO2 이중결합 있죠. 바로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A3D요. A는 F였고요. F 3개고 D가 질소. NF3. NF3면 얘도 역시 분자 구조 금방 나오겠죠. 비고무전자쌍 하나에 F들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삼각불 구조하면서 이중결합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D2요. D2는 N3, N3래. N2. N2는 삼중결합이죠. 삼중결합 있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A 4개의 C 하나. C가 탄소였고 A는 F, CF4. 정사면체의 단위결합에 있는 애죠. 역시 안 된다. 답은 2번. 너무 간단한 문제네요.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자, 20번 문제는 적혈구 속의 헤모글로빈의 산소와 결합 반응은 이와 같이 된다. H 플러스 농도에 의존한다네요. 이런 식으로. 그 pH가 낮아지면 얘가 높아지니까 역으로. 산소가 떨어져 나온다는 얘기네. 반대로 pH가 높아지면 OH만에서 높아진다. OH만 낮으면 H 플러스 작아지니까 정으로. 뭐 이렇게 되나 봐요. 자, 이와 같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혈중에서 H 플러스의 몰 농도는 이산화탄소에서 만들어진 탄산에 의해서 변한대요. 자, 그런 다음에 옳은 걸 골라라면서 여기까지는 정보만 잔뜩 준 거예요. 정보만. 그러면서 질문은 보기에 있어요. 기억번. pH가 낮아지면 헤모글로빈은 산소와 결합하기가 쉽게 된다. pH 낮아진다. 그 얘기는 H 플러스의 몰 농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평형은 역으로. 이 문제는 루샤트 원리 관련된 문제예요. 역으로 가면서 헤모글로빈에 붙었던 산소가 오히려 떨어지는 거죠. 떨어진다면서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사람에게 NaHCO3 탄산수소 나트륨 또는 탄산수소 소듐을 주사한다면 이것의 양을 늘린다는 얘기죠. 자, 여기 요것의 양을 늘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이 어디로 가겠어요? 역으로. 역으로 간다. H 플러스 몰록도 뭐 한다? 낮아진다. 낮아진다. 그러면 여기 H 플러스 몰록도 낮아지니까 평형은 어디로? 평형은 오른쪽으로. 그러면 헤모글로빈은 산소와 쉽게 결합된다. 맞았네요. 결합된 헤모글로빈의 농도가 쫙 높아지겠죠. 그래서 맞았고. 디귿번 세포 내 CO2의 농도가 매우 낮아지면 자, CO2의 농도가 낮아진대요. 자, 이것의 농도가 낮아진대요. 그러면 두 번째 반응의 평형 전부 다 왼쪽 쫙 쏠리겠죠. 즉 H 플러스 몰록도 뭐 한다? 낮아진다. H 플러스 몰록도 낮아진다. 그럼 위에 거 무슨 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러면 헤모글로빈과 산소는 쉽게 분리되지 않는다. 맞죠? 결합된 형태로 가려 할 테니까 쉽게 분리되지 않는다. 맞았네요. 이거 뭐 생물 문제 아닌가요? 완전히 간단한 르사트 원리에 관련된 문제로 디귿번 같은 건 그거 아닌가요? 과호흡? 과호흡. CO2 헉헉 하면서 내뱉으면 그런 거 아닌가요? 어느 학교에서는 화학에서도 이런 문제 만드는 거 본 것 같은데 어느 학교인지 기억이 안 나네. 자, 이렇게 해서 니은과 디귿이 맞았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풀어봤네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죠.